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펼쳐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의 스텔라입니다. 스텔라는 포니에 이은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고유 모델이죠. 1983년 출시되어 14년 가까이 43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대수가 생산된 차종입니다. 처음 출시될 때에는 고급 중형차로 데뷔했으나 오랜 기간 생산되면서 다양한 세부 모델을 내놓아 폭넓은 수요를 커버한 차종이기도 하죠. 그림은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으로 그렸는데요. 일단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레이어에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라인으로 새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수정을 하게 되죠. 스텔라는 포니와 마찬가지로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는데, 외관은 앞이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쐐기형으로 무척 스포티했습니다. 초기형에는 가장 고급 트림으로 프리마라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급 옵션이 많이 적용된 모델이었죠. 와이어 스포크 휠도 옵션 품목 중에 있었는데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 차와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스틸 휠은 크롬 도금된 버전도 있고 격자형 휠캡도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격자형 휠캡은 스텔라의 디자인과 참 잘 어우러져서 꽤 멋스러웠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이 스케치를 그리기 전에 다른 구도로도 한번 좀 그려 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그림은 좀 채색까지 입혀서 완성을 해 봤습니다. 스텔라가 출시되기 전에 현대자동차는 중형차 시장에서 경쟁사인 세안자동차에 비해서 좀 열세였습니다. 스텔라 이전의 현대의 중형차는 포드에서 들여온 코티나 시리즈였죠. 현대자동차의 첫 생산 차량이 이 코티나 마크 2이기도 합니다. 스텔라가 출시될 무렵 세안자동차도 대우자동차로 바뀌었고, 레코드도 로얄 시리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포드와 제휴가 끝나가면서 현대자동차는 코티나 마크 5의 뒤를 이을 중형차 개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포니를 개발하면서 미쯔비시에게서부터 받은 그 서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영진이나 실무진이나 할 것 없이 중형차 개발도 미쯔비시와 제휴하자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마크 5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유 모델 중형차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포니를 개발하면서 처음으로 고유 모델을 만들어 본 것이 그 첫 번째 도전이었다면, 스텔라를 개발하면서는 자체적인 차량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또 부품업계와의 협업을 공고히 하는 그 두 번째 도전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텔라의 초기형 모델에서 프리마를 그리려고 했었다가 이제 중간에 스텔라 88을 그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림 그리다 보면 좀 갑자기 마음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스텔라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 중형차 시장에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나 생산 초기에 품질 이슈가 좀 생기면서 신차 효과가 사그라들 때 인기와 판매량도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품질을 개선하고 세부 모델을 다양화하면서 다시 경쟁력과 인기를 회복했죠. 85년에는 우레탄 범퍼가 적용된 캐나다 수출형 CXL을 출시하면서 1.5리터 엔진을 라인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이제 스텔라의 차체에 1.8과 2.0리터 엔진을 얹고 크루즈 컨트롤과 고급 장비를 대거 적용한 소나타가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2.0 모델은 당시 국내 최대 배기량이기도 했죠. 그라나다보다 3cc인가 더 컸거든요. 첫 소나타는 스텔라와 다른 고급차가 아니라 스텔라의 그냥 고급 버전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우 로얄 살롱에 적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초대 소나타는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스텔라는 여전히 중형차 시장에서 건재했죠. 87년형부터는 앞 서스펜션을 위시본에서 맥퍼슨 스트럿으로 바꾸고 뒷 서스펜션도 4링크에서 5링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또 최고급 버전으로 스텔라 아펙스가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라면 그 에이펙스라고 불렀을 텐데 그때는 아펙스라고 했었어요. 초대 소나타처럼 기존의 스텔라에 비해 폭이 넓은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를 적용하고 크롬 장식이 많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는 현대자동차가 올림픽 공식 지정 차량이 된 것을 기념하는 스텔라 88이 그 아펙스의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CXL부터 쓰인 우레탄 범퍼는 원래 이제 상단부가 검은색이었는데
스텔라 88부터는 범퍼 전체와 백미러도 차체 색상으로 도색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연금색 스텔라 88을 타셨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 그림은 그 차와 같은 색으로 그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는 순정 옵션으로 알로이 휠을 출고 장착했었는데 이 알루미늄 휠은 그렇게 그 다른 차에도 많이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스텔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 사진 한 장 남아있지를 않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제 정확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이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조합을 좀 하면서 참고했습니다. 빛은 차 측면 뒤쪽에서 내려 비치는 오후의 햇살로 상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네트와 지붕처럼 이제 하늘을 향하는 면은 하늘 색깔이 좀 반사되면서 차가운 색감을 조금 넣었습니다. 크롬도 빛을 직접 받는 측면부는 약간 노란 기운이 돌도록 칠했고, 그림자지는 전면부는 좀 보랏빛을 띠게 했습니다. 다시 스텔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1990년에는 고출력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1.8리터 엔진도 탑재를 했는데, 당시 세금 제도로 인해서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스텔라가 데뷔했을 때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평균 소득이 많이 올라갔고 차의 크기도 점점 커졌었거든요. 스텔라는 데뷔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랜저와 제네시스 G70 사이즈쯤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90년대 들어와서는 현재 뭐 소나타와 아반떼 사이쯤, 뭐 어디 그 정도쯤으로 포지션이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엘란트라가 출시되면서부터는 그 위치가 좀 더 애매해져서 이제 92년부터 이제 97년 단종될 때까지는 자가용 버전보다 이제 택시로즈로 생산이 되었습니다. 스텔라는 이제 80년대와 9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 풍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차종이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의 중형차 시대를 선도한 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차를 이제 다 그렸으면 이제 배경도 한번 넣어 봐야겠죠. 배경은 그냥 뭐 바닷가나 강가 어디 한적한 곳을 좀 상상해서 그려봤습니다. 뭐 주차를 길가에 할 수 있는 그런 포장도로가 있고, 보도가 있고, 키 작은 관목들이 심어진 심플한 배경으로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일반 자가용과 업무용은 물론 경찰차와 택시로도 폭넓은 사랑을 받은 스텔라를 그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